우리나라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바로 유방암인데요. 유방암이란 유방 밖으로 퍼져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2005년 이후 11년 동안 여성 암 발생 1위였던 갑상샘암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는데요. 2016년 암을 새로 진단받은 여성 중 약 20%가 유방암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유방암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0년 6,237명이었던 유방암 환자가 2015년도에는 22,555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젊은 유방암 환자가 많아졌다는 건데, 이제는 폐경후 유방암 환자가 더 많아졌지만 서구와 비교하면 아직도 젊은 유방암 환자가 더 많아 관리가 세심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성 유방암은 세계적으로 1% 미만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1년에 100명 이하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는 한 0.5%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유방암의 특징이 젊은 환자의 유방암이 많다는 것인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폐경이 오면 유방암 발생률이 낮아진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의 발생률은 높아지는데요. 최근 결과에서도 폐경 후 여성이 전체 유방암 환자의 51.3%를 차지해 폐경 후 여성의 유방암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유방암 발생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잘 알려진 유방암 관련 인자들을 살펴보면 에스트로겐 노출 시간이 길수록 결국에는 이른 초경, 늦은 폐경, 출산을 하지 않는 것, 30세 이상의 출산 등이 고위험 임자입니다. 또한 비만, 운동 부족, 음주 등도 잘 알려진 위험 임자입니다. 2013년 할리우드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성 유방암의 위험 때문에 유방을 절제하며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서구에서는 그 후 유방암 검진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 안젤리나 졸리 효과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요. 국내에서도 많은 유방암 환자나 가족들의 유전성 유방암과 유전자 검사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2013년 안젤리나 졸리 기사가 나온 후로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유방암 중 유전성 유방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서 10% 정도인데요.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다고 유전자 검사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유전성 유방암 고위험군에서만 하면 됩니다. 본인이 유방암 또는 난소암 진단을 받고 가족 친척 중 1명 이상이 유방암 또는 난소암 진단을 받은 경우, 두 번째로 양쪽 유방암, 세 번째로 유방암, 난소암이 동시에 발병한 경우, 네 번째로 20에서 30대에 발생한 젊은 유방암, 다섯 번째로 유방과 다른 장기에 암이 발생한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손으로 만져지는 멍울이 있다면 암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나기 마련인데요. 가슴을 만졌을 때 느껴지는 혹과 함께 통증이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유방암을 의심해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 증상은 통증이 없는 만져지는 멍울입니다. 그 외에도 유두의 혈성 분비물, 유두의 궤양, 피부 함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상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퍼센테이지는 20에서 30% 정도 되고, 그런 경우에는 조기 발견되기 때문에 예후도 좋습니다. 자가검진은 자신의 유방을 스스로 만져보아 멍울이나 다른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비용이 들지 않고 위험성도 없는 좋은 방법입니다.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완치율과 생존율을 높일 뿐 아니라 유방을 보존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자가검진은 중요한데요. 유방 자가검진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매월 생리가 끝나고 2에서 7일 후 유방이 가장 부드러울 때입니다. 만약 자궁 제거술을 받았거나 폐경이 된 여성은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해 잊지 말고 자가검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검진을 할 때는 먼저 거울 앞에서 관찰하고
다음으로 앉거나 서서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누워서 촉진하면 되는데요. 이때 멍울, 통증, 유두분비, 습진, 함몰과 유방 피부와 크기, 유두의 위치 변화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유방 촬영술이 통증을 동반하고 촬영 후에도 추가적으로 초음파를 찍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유방 초음파가 유방 종괴를 보는데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방암의 증상인 하나인 미세석회화의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이 더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 모두 상호 보완적인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유방암 생존율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보다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깊숙이 침투하지 않고 표면에만 생긴 영기 유방암은 99% 완치가 가능하고 1기도 90%가 치료됩니다. 2기와 3기 10년 생존율도 60, 70%에 이르는데요. 다른 장기에 전이된 4기도 예전에는 모든 의사가 두 손 들어 포기했지만 지금은 5년 이상 생존율이 20, 30%까지 올랐을 정도로 예후가 좋습니다. 유방암 치료는 전체 고용암 중 가장 치료 방법도 많고 치료 기간도 긴 암종입니다. 예전에는 유방암 하면 유방 전 절제술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로 획일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발견되었을 당시 환자의 임상 기수, 암의 타입, 환자의 연령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술을 먼저 하기도 하고 보조적 치료 후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유방암은 완치율이 90%에 이르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이지만 암의 성장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아 10년 후에도 재발 또는 전이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2006년도 한국 유방암학회 발표에 따르면 유방암 재발률은 20에서 30%로 재발한 환자의 70.9%가 3년 내 재발하며 92%는 수술 후 5년 내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분들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이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특히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5년이 지나도 재발하는 경우가 다른 암종보다 높기 때문에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표준화된 치료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가장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표준요법인 항호르몬제 복용을 예로 들면 물론 부작용들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실제 5년간 잘 복용하는 경우가 80%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식습관, 운동요법,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불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유방암 수술은 유방 전 절제술이 가장 안전한 건가요? No, 아닙니다. 유방 전 절제술과 유방 부분 절제술, 함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는 예후는 동일합니다. 물론 부분 절제술을 하였을 경우 국소 재발률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확률도 많이 높지 않고 생존율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폐경 후 호르몬 요법이 유방암을 증가시킨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No 다 가능합니다. 호르몬 요법이 유방암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2000년도에 큰 이슈가 된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방암은 호르몬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연구를 보면 의료진의 관리하에 적절히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는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률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는 것은 위험하지만 득과 실을 고려해서 체계적인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는 것은 안전합니다. 유방암 치료가 끝나면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암이 같은 쪽 유방에서 다시 생길 수도 있고 반대편 유방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재발할 위험도 있기 때문인데요. 수술 후 첫 2년간은 3개월에서 6개월 받아 3년째부터 5년이 될 때까지는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하고 5년이 지나면 매년 한 차례씩 의사의 진찰, 유방 촬영 등을 합니다. 평생 전체 여성 중 유방암 발생률은 5% 정도가 됩니다. 일단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비만 관리 등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덧붙여 적절한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방암 환자분들은 떠돌아다니는 많은 정보에 휘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주治선생님을 잘 믿고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